AI 마케팅 14주차 14-3 AI 역량 통합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을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인공지능 마케팅의 마지막 부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내용을 지금 AI 혁신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선택 그리고 데이터 확보 그렇게 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선순환할 것이냐 해서 이제는 AI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 안에 그 역량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단계의 내용에 와 있습니다. 통합이 없는 혁신에서 성장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시스템화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전문가 집단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도입을 실현하라는 내용인데요. AI 혁신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여기에 성과를 확대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역량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 혁신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을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역량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컴퍼니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의 70%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디지털 자원이 조직 전체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편으로 도입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통합이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조직 전체가 AI 기술이 통합되지 않았을 경우 실패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화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AI 기술이 회사 내에 적용되고 또 조직 전반에 AI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포괄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도입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전체의 전략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AI 혁신이 회사 전체의 전략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 전 세계 2,500명 이상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AI 혁신에 성공한 조직 대부분은 AI 혁신을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한 AI, AI를 위한 비즈니스로 구분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 전체의 전략하고 AI 혁신이 맞물려 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전략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AI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위해서 AI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AI인데요. AI 기술로 창출하고자 하는 성과의 목적이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
그러니까 기업이 이 비즈니스 전략, 기업이 AI 기술을 창출하고자 하는 성공 목적이 기업의 본연의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비즈니스를 위한 AI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전체 전략에 필수적으로 연결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AI 혁신이 성공하면 회사 전체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AI를 위한 비즈니스는 AI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반을 맞추는 것인데요. 인력, 데이터, 프로세스 전반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호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AI를 위한 비즈니스는 AI 혁신 이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데이터, 프로세스 전반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AI와 관련된 생산, 소비, 유기적이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호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AI에서 가치를 도출하는 기업은 AI 전략과 전체 기업 전략을 양방향에서 통합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AI 전략과 전체 기업 전략을 양방향에서 통합한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주제와 마찬가지로 회사 전체 전략을 통합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업 전체 전략과 AI 전략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 수 있도록 통합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슈 그룹의 사례인데요. 세계 제1위의 바이오 제약 기업인 로슈 그룹입니다. 의약품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 의약품 제조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맞춤 의약품 제조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병, 또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30개 이상의 의약품을 출시하는 게 새로운 목표인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맞춤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기간이 단축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기간이 절대적으로 단축되지 않으면 맞춤형 의약품 제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동시에 사용자의 맞춤화된 검증 및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용자의 맞춤화된 검증 및 제조가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이 또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AI 전략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맞춤화된 약품을 생산을 해서 각 개인에 맞는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개발 시간이 짧아야 되고 또 이 제약이라고 하는 게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가지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공지능을 통하니까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맞춤화된 약품을 생산하는데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전략. 이것이 노수그룹의 사례로 여기에서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배웠던 대로 전 부서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AI를 포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AI 혁신 추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 부서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전 부서가 협력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러닝머신 등 알고리즘이 사업 목표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최적화된 생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과학자와 생산 관리, 마케팅, 재무, 운영 등 각 영역의 담당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춤형 의약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전 부서가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만 일사불란하게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량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정량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수요가 몇 명 정도가 되니 이런 양을 생산해도 되겠다고 하는 정량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 및 재고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중요한 패턴을 추출한 시기였는데, 그동안에는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기능과 사용자 활동을 영어 파트에서 찾아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요 예측과 적정 생산량을 추산하는 것, 요건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도출해내면 데이터 과학자는 이 기능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킵니다. 어느 내용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각 기능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숨어있는 주요 기능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 가치가 더 큰 기능을 가려내고 각 부분 전문가와 다시 공유하고 잘 작동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판매의 용이성과 수익 등을 따져보고 시스템을 보완해 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한 페이지에 지금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훈련시켜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숨어있는 기능을 찾아내고 그리고 잠재의 가치가 큰 것을 또 추출해내고 이 내용을 각 부문 전문가가 공유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잘 작동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또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전 부서가 하나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혁신을 이루어내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혁신을 잘 이루어내려면 조직 내 각 부문 전문가와 인공지능 담당자가 융화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각 전문가끼리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 부서가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끼리 서로 융화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회의 수준 일회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를 이끌어내고 최적의 알고리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계속 의견을 교환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만 아주 좋은 AI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를 우리가 참고를 했었는데요. 앞서가는 선도적으로 AI 혁신을 추진한 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직무 역할 그리고 기술을 크게 변경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인력 및 포지션의 변화가 필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가고 있어야 더 알차고 좋은 인공지능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인데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내용을 수도 없이 핵심 요소 중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활용이 원활해야 AI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비즈니스 전략과 AI 혁신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곤백 번 이야기했지만 알고리즘의 생생한 사용자 경험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는 보통 여러 비즈니스 라인을 걸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 단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돼야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부서라든가 고객관리 부서 특정 인물만 이 부서의 특정 인물만 데이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원 파트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회사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거기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제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접속할 때마다 관련 부서 접근 요청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불편함이 생기고 또 요청해야 할 부서가 많을수록 조직 규모가 클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기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데이터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용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AI 혁신 모델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AI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려면 특정 품질 및 수량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특정 영역에 격리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 데이터가 분산돼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하이 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잘해서 통합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차단시키고 브라인드 처리해서 허락을 듣게 되면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많은데 AI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의 최적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선도 기업일수록 이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각 부서 간의 데이터를 통합을 이루고
또 필요했을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바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겠죠. 구매 부서의 데이터, 마케팅 부서의 데이터, 영업 부서의 데이터, 운영 부서의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사일로처럼 모아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필요 부서에서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AI의 AI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역량 통합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과제 발굴, 협업 방식 수립, 사업 타당성 점검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가 직접 추진해야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 통합, 인력 통합을 이뤄내는 것, 이것은 중요한 종합관리 리더가 필요하고 또 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엑센추어에 따르면 성공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조직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의 전문가가 모였기 때문에 이 조직 통합을 시키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적용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마련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상하 간 수평적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리더가 먼저 소통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자, AI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I와 관련한 역량이 조직 전체적으로 통합돼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AI 전문 인력이 각 부서에 각 전문 부서에 있는 내용이 조직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통해 창출하는 성과 목적이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전략과 잘 통합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수익 모델로 만들어져서 기업이 경영 이익을 도모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 혁신을 추진할 때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전반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전 부서 차원에서 협력 체계와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생생한 데이터가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이터 통합을 원활하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부서 협력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숲을 또 따라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 나무를 보고 따라왔는데 전체적인 숲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처음에 AI 기초를 배울 때 알고리즘, 씨앗,
어떤 구조를 가진 씨앗과 같은 알고리즘이 있고 알고리즘을 싹을 틔울 수 있는 비료, 양분과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뿌려줌으로써 알고리즘은 성장을 해서 성장한 나무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한 군데에만 있으면 참 편리하겠는데 회사 기업 전체에 보면 각 기업 부서에가 중요한 데이터들이 각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의 학습을 잘 시켜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제품과 서비스, 인공지능 혁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의 경험 혁신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됐을 때 성공적인 인공지능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총괄하고 유연성 있게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종합관리 리더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와서 마지막 순간으로 다닥고 있습니다. 이제 15주 마지막 주 15-1, 15-2, 15-3만 끝내면 비대면 인공지능 마케팅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비대면 수업 때 너무 세부적으로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가면서 강의를 하고 나서 비대면 수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도가 좀 더 편하게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